다른 분이 하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분이 질문 안 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들으면서 오늘 주제가 2023년도 부동산 전망이라고 그래갖고 많이 기대를 하고 왔고 우리 발표자들 토론들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이야기가 공급 부족하고 금리 인상, 그다음에 1인 가구 이거를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서 거시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두성기 위원님께서 이제 금리 하락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 그 뭐 오피스텔이나 주택 뭐 주공 이런 것도 관심이 있지만 과연 내년에 아파트 가격의 바닥을 찍을 것이냐 이게 더 큰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을 찍는다면 그 찍어서 다시 상승할 것이냐, V자로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U자로 상승할 거냐, 아니면 그냥 그 바닥 찍고 그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알고 싶어서 여기에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팬데믹 사태가 나가지고 우리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지금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다 급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 쓰면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의 정책의 실수로 인해서 먼저 가격이 상승했고 그 다음에 20년, 21년 아파트 가격이 더 급상승했는데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도 이제 미국에서 금리가 상승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주택 경기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년에 우리 지금 금리가 변곡점이 생긴다면 혹은 우리 김 교수님은 뭐 좀 더 오래 간다고 했지만 금리 변동이 생겼다. 그래서 뭐 변곡점이 생겼다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과연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냐는 거죠. 거기가 바닥이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서도 가격이 또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예측을 하는 게 금리 하나만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할 때 금리 하나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성기 의원님께서는 내년에 이제 그 하반기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시니까 과연 그렇다면은 그 변곡점이 생길 때에 과연 그게 V자가 될 것이냐, U자가 될 거냐,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뭐 5년, 10년 갈 것이냐, 뭐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이 뭐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한번 들어보고 싶고 우리 김 교수님한테는 아까 그 거시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거시적인 거 얘기했을 때 그 뭐 R스퀘어 값 얘기하면서 그 장기 추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산업화라든지 도시화라든지 고령화 되기 전에 30년의 모습이고 30년, 40년의 모습이고 지금부터는 그 과연 과거의 그 추세가 30년, 40년의 그런 추세 그래프가 지속이 될 것이냐, 과연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새로운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뭐 듣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내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대출 금리를 내년에 5.5%, 6%까지 올립니다. 2024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관관계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은행의 대출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2024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났을 때요. 6년까지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 정도의 반등이 이번에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될지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났을 때 제가 2011년도에 집을 팔았거든요. 제가 팔고 난 다음에 더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은행의 대출 금리가 7% 전후로 다시 회복이 되느냐, 이제 그것이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겠고, 그다음 세 번째는 서울 시내, 강남이든 서울 시내 살다가 물소리와 새소리를 듣기 위해서 남양주 구리로 옮긴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더 시내에 있는 걸 더 요즘은 사소리 나는 데가 더 좋습니다. 물소리 나는데 집값 내립니다. 오히려 서울 시내 병원, 교통, 환경, 교육 이런 게 더 중요한 시기다. 물소리와 새소리 나는 곳은 집이 내리게 된다. 그래서 서울 시내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한 2년 정도, 2023년과 2024년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집이 하락할 것이다. 반등하는 시기는 한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2024년에는요. 그러면 그 시기가 이제 반등의 시점이 될 것이다. 내 최악의 상황에는 한 4, 5년 정도까지 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연장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질문을 듣고 사실 저도 이제 평소에 생각하던 바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원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글로벌 아마 금융 위기 전반으로 이제 번져가 있긴 한데 아마 이제 코로나19 부분들이 팬데믹화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정부들이 돈을 많이 이제 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풀려 있는 자금들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통은 제가 볼 때는 뭐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많이 이제 정부 정책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를 하는 부분과 요구를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고 비판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글로벌 금융 시장, 글로벌 그 주택 시장을 보게 되면은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호주 등등 할 것 없이 모두가 대동소이합니다. 주택 시장은 지금 굉장히 다 그 가격 부분이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시장들은 이러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파 자체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거나 충격파가 완화되는 시점이 되게 되면은 아마 탄력적으로 금방 회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규제로 굉장히 점철되어 왔기 때문에 즉 정부의 권력이나 정부의 영향력 자체가 시장에 주는 충격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자생력을 지금 잃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 회복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까 B자로 탄력적으로 될 것이냐 아니면 U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L자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쉽게 판단하기 힘들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체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갖고 있느냐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아까 지금 자리를 이석을 했습니다만 그 이재문 소장과 조금 그 근본적으로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서울 지역의 경우 또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방의 지역 경우를 갖다 우리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요. 아마도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의 여러 가지 어떤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 벗어나서 반등하거나 회복세를 보이는 시점에 갔을 때 저는 이 세 군데의 시장이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수도권과 지금 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금리 인상 문제도 있지만 수급 상황에 있어서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사실은 과도한 측면들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는 쉽게 회복을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건데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나 부동산 114의 경우에도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물량 부분에 대한 수치들이 자꾸 변경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할 시점에 있어서 보여지는 인허가와 입주 물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이라고 할 때 지표를 지금 국토부에서는 4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인허가, 착공, 그다음에 분양, 그다음에 입주 이렇게 4가지를 쓰고 준공이라고 하는 입주 물량을 4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무래도 저는 준공, 입주 물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는 정말 그 인허가를 받고서도 5년 이내에 착공하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시장에 주는
그냥 단순한 시사점은 있을지언정 시장에 주는 직접적인 요인으로서 작용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볼 때 서울의 경우에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할 시점에 있어서 서울의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은 대단히 부족한 부분이 여러 수치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도 나왔었고요. 지금의 경우에는 그러면 시장에 최근에 있어서 서울 시내에서도 지금 미분양이 나는데 그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수요로 편입되어야 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들 주춤거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분들 중에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고 하니까 결혼할 시기를 뒤로 미룬다든지 또 이사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상황이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수요가 수면 아래로 잠깐 내려갔다는 것뿐이지 수요가 사라진 건 아니고 수요가 충족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기 신도시의 지금 진척 상황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공급이 앞으로도 정부가 이야기하고 윤석열 정부도 270만 호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만이 가능할지 여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은 일단 공급은 우리가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당분간 공급은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나 정책 그리고 건설업계의 많은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이 수급 불균형, 즉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고 다만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에 글로벌 금융 여기 지금 최근에 코로나 이런 위기라든지 최근에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황들이 호전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회복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